제가 이전 영상 한 2편에서 집을 지을 때 설계, 허가, 시공 8개월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게 1편이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개월 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. 두 번째 편에서는 그 변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세 번째에서는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까. 제가 영상을 조금 많이 이 내용도 드렸었는데 시기가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두 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처음 이제 집을 짓겠다 딱 마음을 먹었을 때 한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.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시공자가 여기서 딱 같이 만나가지고 설계도 같이 하고 허가를 받고 착공해 하는 거는 이제 설계 사무실에 하는 거니까 시공자는 선정돼 있으니까 그냥 갈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어찌 보면 금액은 한 요쯤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도면이 완벽하게 다 나와야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금액을 정하고 이제 시공까지 가는 겁니다. 그게 1번입니다. 두 번째는 언제 만나냐 그러면 이때 만날 수 있는 겁니다. 이게. 이때는 도면이 다 됐을 거 아닙니까? 대신 집주인은 혼자 설계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. 온전히. 설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도면을 가지고 새싹이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견적을 받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시공자를 만나가지고 금액하고 다 오케이 되면 이때부터 같이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.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장단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설계할 때도 일반인들이 처음 집을 지어 보니까 대충 뭐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방 2개 거실 하나 아니면 방 3개 화장실 2개 뭐 이렇게 대충 아파트 평면은 다 알고 있지만 또 주택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. 설계 사무실에서 하라는 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집주인이 나는 방 얼마 치수 얼마 화장실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설계 사무실에서 그려달라는 대로 그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문제를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. 도면이 조금 미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. 나중에 제가 도면을 받아보면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? 집주인한테 물어봅니다. 사장님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 쓰실 겁니까? 하면 A 제품에 대해서도 모릅니다. 집주인이. 화장실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사장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?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야기하면 나는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, 나는 그 정도 돈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미리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같이 가면. 그 대신 이 사람이 똑바로 돼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. 왜냐 그러면 공사 금액을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공사 금액은 도면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내외장재나 이런 걸 꼼꼼하게 집주인하고 협의가 다 된 다음에 이제 정해야지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같이 가버려 나니까 이게 중간에서 파기하거나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집주인이. 그렇게 되면 이 시공자가 좀 마음을 좀 안 좋게 먹으면 금액을 이제 눈탱이 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잘못 만나버리면 끝까지 이제 잘못 끌려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. 설계 사무실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지만 이거는 조금 제 엄청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예를 들어서 집을 조금 높여달라 이렇게 하면 설계 사무실의 입장에서는 그거 높이는데 돈 안 들어갑니다. 설계비가. 그냥 바닥에서 몇 센치 올리는 거 예, 해드리겠습니다. 집도 층고를 좀 많이 올려달라. 그거 해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선 캐드로 뭐 작업하는데 추가로 돈 들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집주인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를 안 합니다. 그냥 무조건 해줘 버립니다. 대부분 그렇게 해놔버리면 나중에 보면 와서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오버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집주인은 그거 얼마 들어가겠나 뭐 층고 조금 올리는데 뭐 한 200~300만 원 되겠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지으려고 보면 그게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걸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도면을 다 그려놔 버린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금액을 뽑아봐서 예산이 초과되면 다시 도면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 대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걸 조금 추천해 드리는데 잘 만나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. 시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까지 왔는데 배째고 그냥 나몰라라 해가지고 세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무슨 경우냐 그러면 같이 도면을 다 그려온 겁니다. 근데 요 시점에 와서 이거 이제 예산을 잡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가 집을 못 짓겠다. 근데 이 벌써 시공자는 벌써 설계가 한 3~4개월 걸리니까 3~4개월 동안 건축자하고 협의하고 뭐 예산 뽑아주고 다 했는데 공사가 취소된 겁니다. 그러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초반에 제가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습니다.
진짜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10원 한 점 못 받았습니다. 집주인도 걱정이 되지만 시공자 저희도 입장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초반에 일정한 계약금을 받고 진행을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진짜 다 똑같습니다. 이게 일반적입니다. 도면을 혼자서 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 경험상입니다. 도면이 너무 좋습니다. 내 외장지는 엄청 고급으로 써져 있고,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무 고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집주인이 돈이 엄청 많나, 게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집주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. 예산도 작게 잡아 있고 돈도 많이 들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, 근데 설계는 엄청 휘황찬란하게 집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냐, 여기서 예산을 못 잡아가지고 다시 도면이 빠꾸되는 겁니다. 도면. 안 그러면 도면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도면에 왔는데 도면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. 너무 꼼꼼하게 되어 있고, 이제 제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도면이 조금 비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. 설계비를 3천만 원 그분이 주셨는데 중간에 또 설계 변경을 해서 총 4천만 원이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. 예산을 뽑아보니까 제가 공사할 욕심이 아니고 공사 예산만 잡아드렸는데, 내역서만 만들어 드렸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금액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냐, 그 설계비를 다 날렸습니다. 설계비를 다 날리고 다른 형태로 해서 이제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그분은.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설계 사무실에서도 이분이 한 3, 4천만 원 들여서 집을 지을 정도 되면 안에 스펙이나 이런 걸 좀 고급으로 넣겠지. 그리고 또 어떤 설계 사무실은 자기들의 프라이드나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특정하게 내려오는 걸 조금 싫어합니다. 그래서 뭐 자기들 컨셉이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급 제품을 계속 쓰게끔, 좀 저가로 넣으면 이거 좀 우리 설계 의도하고 다르다고 계속 설계 사무실에서 반대로 설득을 시키는 경우들이 제가 봤습니다. 근데 집주인은 돈이 없고, 도면이 엄청 괜찮은 도면들도 있습니다. 근데 가끔씩 보면 건축주분들이 설계비를 많이 안 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도면을 받아보면 도면이 엄청 미흡합니다. 그 도면으로 집을 그리면 엄청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런 집들은 다시 뒤로 가야 됩니다. 안 갈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계속 그 집을 가지고 만들어가 하면 나중에 집을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누가 욕을 들어도 욕을 들으니까, 설계가 잘못돼서 집이 이상하다는 소리 누가 절대 안 합니다. 시공하는 사람이 집을 잘못 지어서 집이 엉망이라고 이야기하지. 근데 저희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도면대로 저희가 집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중간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시공자를 어느 시점에서 정할 건지 꼭 정하셔야 됩니다. 자신이 있으신 분은 자기 혼자 설계를 다 그려가지고 집을 다, 그리고 내 외장재나 소소하게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도 다른데 이렇게 보면, 영상에 보면 재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 시기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딱 시공하는 방법을 하시고,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는 좀 잘 모르니까 설계에서부터 내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 예산에 맞는 집을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도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1번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가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장단점을 설명드렸듯이 그거는 이제 건축주분들이 판단을 해서 조금 정해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공사 금액을 조금 예상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